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제가 10년간 지속되는 클라이언트 만들기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클라이언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파트너, 바로 그 협력사와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늘 저의 파트너사에 대한 고마움이 참 큰데요. 감사를 넘어선 든든한 자랑스러움에 한 번쯤은 주제로 올리고 싶었답니다. 다들 제게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뒤엔 더 좋은 파트너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위 고객과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되는 것은 너무 싫어하시면서 혹시 협력사들을 하청업체에 취급하며 은근 갑의 위치를 고수하신 적은 없습니까? 갑은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하고 을과는 구분되는 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고객이 당신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를 바라듯이 당신도 당신의 파트너사를 존중하고 자랑스러워야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방법, 생각이겠죠?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의 의도 같은 거요. 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제 의도만큼 명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꾸준히 일을 함께하고 내가 일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가 가진 기술을, 그 기술의 능력을 도움받으면서 반드시 배운다는 자세로 파트너를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든 파트너사가 자신의 공정이 아닌데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미리 도움을 주시고 완벽한 결과물이 되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공간기획자라서 현장에서 목공부터 전기, 바닥, 도장, 그래픽 등 많은 공정을 다루는데요. 서로 간의 공정이 긴밀히 연결지어지다 보니 앞뒤 공정 간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매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감리자 한 사람의 눈보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람의 눈이 보태진다면 어떻겠어요?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자의 몸으로 현장이 힘들지 않냐? 라고요. 또 인부들 다루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요. 인부요? 제게 인부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나부터 잘해야 등 하나라도 쉽게 걸고 알아서 못 하나라도 더 박아주시는 게 이치인데요. 내 식구 먹는 간식 똑같이 나누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가끔씩 젊은 디자이너가 목수분에게 지시하듯이 감리를 보는 현장을 자주 목격합니다. 혹은 너무 기가 죽어서 부탁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보곤 하죠. 또 협력사분들의 간식은 편의점 빵과 우유인데 감리자와 직원들은 프랜차이즈의 햄버거를 세트로 먹고 있는 광경을 볼 때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이미 예상되곤 해요. 이게 무슨 노하우고 비밀이냐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나의 파트너들을 섬겼던 일들을 좀 풀어놓을게요. 참, 여러분의 직원들도 파트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게 외부 파트너의 지속을 판가름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니까요. 참 챙길 사람 많죠? 지난주가 바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선물 많이 주고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고객의 선물부터 챙기게 됩니다. 1순위로요. 그런데 저는 파트너사를 꼭 먼저 챙긴답니다. 제겐 너무 당연한 일인데 협력사에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가 되로 받아가는 곳은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됐던 거예요. 아, 이렇게 선물들을 안 하는구나. 십수년 전부터 파트너를 챙겨온 저는 이때 이 비밀 하나를 알게 됐는데 사장님 선물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까지 다 챙기니까 우리 현장이 그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협력사의 직원까지 챙기면 어떻게 되냐면 협력사의 대표님이 더 흐뭇해 하십니다. 지난주가 명절이라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으로 선물의 의미가 조금 훼손되어서 아쉽지만 저는 작지만 마음의 정성을 담아 꾸준히 나의 파트너를 챙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 직원 먼저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대외 파트너들을 먼저 챙겨보시길 권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대표님들께 직원을 감동시키는 일, 장기 근속자를 많이 배출하는 일, 그러한 내부 만족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많은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계좌를 받아서 작지만 용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식을 맡겨놓은 부모님은 물론 자녀된 직원들 역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직원들의 스마트폰 요금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도 매일 한 통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업무용 요금 지원과는 별개로요. 저는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객지 생활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저녁도 먹여보내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최근엔 근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밥 먹고 가라고 해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냥 가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덕분에 주머니는 굳었습니다만.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더니 서로의 견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연봉제의 한계를 넘은 인센티브는 각자에게 많은 도전을 하게 했는데요. 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의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었더니 모두가 금연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었답니다. 차별 없는 근무 조건이란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종일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는 동안 흡연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리를 비워야 하고 건물을 드나드느라 소요되는 시간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또한 회의라도 할라치면 주변 사람은 참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예전엔 유선전화 기반의 업무가 많았던 터라 급한 용무에 자리를 비우면 참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잔소리로 충성심을 짜내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라는 도구로 직원의 건강도 찾고 동료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는 일석삼조 효과를 누렸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팎으로 동일한 인격의 당신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요. 파트너와의 약속 또한 꼭 지켜내시기를 권해요. 당신의 파트너에게 최고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다면 약속한 약속을 지켜내야 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생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처신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약속을 어기게 됐을 때의 애티튜드가 상대를 더욱 화나게 할지 실망 정도로 그칠지 또는 양해를 구하게 될지를 결정짓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던 시대는 지났어요. 상대는 당신이 내뿜는 총체적인 애티튜드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지난 6월 방송인데 리더십 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당신의 애티튜드가 축적된 리더십의 총합이라는 사실과 바로 연결된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신의 성공적인 결과물의 공은 반드시 당신의 파트너에게 돌리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세팅을 마치고 철수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덕분에 잘 오픈했다고,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칭찬을 들었다고 사진과 소식들을 공유하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함께 공유하곤 해요. 결국 저는 일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소통해왔다는 것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10년 정도 이상 지속된 클라이언트의 시선에도 저와 함께 해온 이 파트너사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잖아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신뢰로 이어지겠죠? 공사 현장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요청을 할 때는 아무나 작업자가 아니라 현장 책임자를 통해서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오래도록 함께 하면서 친근해진 저의 클라이언트와 저의 파트너사 간에는 제가 없이도 즉각적인 문제 해결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만나면 또 얼마나 반가워하신다고요. 파트너사 한 분 한 분 저희 현장에 오시면 제일 즐겁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그건 제가 만난 것을 사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의 클라이언트조차 그분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제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발주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면이 다 나온 상태에서도 다시 묻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배워가면서 일일이 의견을 물으니까 이제 제가 말한 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주시면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 온 거예요. 저희 목공 반장님은요, 이런 부속 있던데 이걸로 시공해보면 어때? 하고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력이 자꾸 늘어간답니다. 또한 자신의 공정이 아닌데도 현장에 함께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경험을 많이 한답니다. 단지 여자라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힘세요. 무거운 것도 잘 들거든요. 어쨌든 각자의 공정이 모두 모여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에 어느 한 사람도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합해져서 시너지를 만들고 서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뿌듯함도 자부심도 함께 느끼게 되죠. 이렇게 되니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적게는 7, 8년 전부터 20여 년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었네요. 최근에 제가 포토테라피스트 백승유 작가님과 온라인 이북을 작업했어요. 그런데 20년을 함께한 파트너사 대표님과 함께한 현장 사진이 우연히 찍혔습니다. 호흡이 척척 맞는 사진이었어요.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이날은 또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해주신 덕분에 그간의 추억이 증거로 남게 된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새내기 시절부터 지금껏 봐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 감회가 너무 새롭죠. 한 번의 꿀렁거림 없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준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멋진 어벤져스가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서 오래도록 서로의 수족이 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시는 프로가 되시길 응원드려요. 당신이 먼저 파트너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고스란히 당신의 자산이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이었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우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